자,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기록은 몇 %였는지 저희들이 좀 과거 기록을 곰곰이 체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2020년 총선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1,174만여 명이 사전 투표를 했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 사전 투표 결과가 쏟아지면서 많은 지역구들의 투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박정아 우리 실장님이 원주에서 출마했는데 사전 투표가 쏟아지면서 선거 결과가 바뀌어서 아쉽게 낙선했던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을 반대의 뭐 기억도 있고. 자, 그런데 당시 사전 투표율이 26.7%, 조금 전 박정아 실장이 언급했던 수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환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전체 투표한 사람들, 왜냐면 투표하신 분도 있고 불가피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투표하신 유권자 대비 사전 투표 비율,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40.3%였습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사전 투표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매우 중요하다. 아마 올 대선,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전 투표율은 전체 투표 대비, 배두철 소장님, 네,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40.3%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 2020년 때가 26.7%, 정확하게는 26.69%였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 투표자 대비하면은 40%가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30%, 내일까지죠. 30%대 후반까지 가면 전체 투표자의 거의 절반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이건 추정 분석에 의해서,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포함될 뿐 직접 투표자의 출구 조사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 9일 날 7시 30분, 물론 개표 방송은 채널 A입니다. 예. 근데 출구 조사까지도 이거 어떻게 될까? 과연 본 선거일 날 약 한 50%의 투표자만 가지고, 절반 정도의 투표자만 가지고 예측이 가능할까? 정말 역대 대선에서는 이런 우려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 표심도 알 수 없는 데다가 내일까지 확진자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투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예. 또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사전 투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판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 PK, TK, 호남, 어허. 여기서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생방송과 투표를 마친 화면까지 지금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자의 모습과 윤석열 후보자의 투표하는 모습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공정성 측면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저희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는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뭐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그다음에 아침 6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하도록 그 선거법 15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주소지와는 무관한데 일반 투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투표할 때 나왔지만은 관내 선거하고 관외 선거가 틀려요. 예. 그래서 관외 선거 같은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그 선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꼭 마스크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본투표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찍었다 해가지고 촬영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촬영을 하면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징역 2년부터 벌금 400만 원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까 촬영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번부터 좀 바뀌는 게 있네요. 보니까 투표 인증샷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 많은 또 젊은 분들이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손등에 이 투표 도장을 찍고 인증샷, 과거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기호가 연상되는
기호 1이나 숫자 2나 숫자 3이나 이런 게 안 됐는데 네. 이번부터는 엄지나 부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풀렸기 때문에 촬영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범죄 행위가 되니까 촬영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법에서 금지하는 아, 투표 용지 촬영은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뭐 정확히 안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요 인증샷을 왜 막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위나 엄지를.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예. 그 트렌드가 이제 바뀐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모두의 앵커께서 보여주셨듯이 이번 사전 투표지에는 사퇴한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사퇴라고 그렇게 찍혀서 나오고 본 투표에는 저런 것은 없고 그냥 안내문만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본 투표는 투표 용지를 미리 출력을 해놨기 때문에 사퇴가 표시가 안 돼서 이 무효표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전 투표 잘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하고 나와서 도장 찍고 인증샷 뭐 이렇게 투표했습니다. 이런 거 가능하다. 법이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논란거리가 있는데 PCR에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를 통해서 자가 진단하는 것. 자가 진단이 양성이 나왔어요. 2줄. 그런데 PCR 검사 받기 전이다. 그러면 확진자로 분류가 될까요? 다시 말해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거 법적인 쟁점인데 그 정답부터 일단 공개하죠. 이게 좀 애매해요. 함께 보시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재택치료나 자가격리자는 내일 사전 투표가 가능하고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별도 기표소에서 제한적으로 투표가 돼요. 네네. 확진자를 관리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PCR 받기 전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단 그 사전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선관위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일반 유권자와 같이 투표하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환자니까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가 선거권이거든요. 이 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번 다른 선거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 정도로 어느 정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선관위 결정이 이렇게 비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어도 그냥 투표해도 된다. 그다음에 대신에 나름대로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확실하게 착용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마스크가 있으면 상당 부분 막아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스크는 꼭 제대로 장착을 하고 쓰고 가시는 것이 그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금 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다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각 후보자들, 이 3명의 후보자들이 사전 투표를 마쳤고 지금 현재 사전 투표율을 한번 보시면요. 제 왼쪽에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데 전체 사전 투표율이 2.1%고 강원이 2.4%, 전북이 3.1, 전남이 3.6%, 상당히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습니다. 전국 사전 투표율 2.1이고 서울도 전국 평균 사전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